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입니다. 이 허겸 기자는 5.18 진실 추적으로도 아주 유명하고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아주 집요하게 지금까지 취재를 했는데 허겸 기자의 단독 기사입니다. 이게 충격을 앞으로 주고요. 어저께 밤에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를 통해서 전국이 좀 달라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저께 그런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나 봅니다. 제목이요. 김대중 이해찬이 부정개표기 제작 주문. 아유 진짜 욕 나오네요. 부제목은요. 선관위 뇌물 로비 납품업체 대표 2003년 폭로. 부정선거 수사 않고 묵살. 업체는 이듬해 폐업. 본지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 단독 입수. 자,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를 입수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조사가 잘 제대로 돼야 될 거고요. 이 보고서가 대통령실에도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부정선거의 몸통이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돼 진위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전산 장비를 납품한 류재화 관우정보통신 대표는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대표는 200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을 건넨 로비 사건으로 구속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같이 폭로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우정보통신은 2004년 폐업했다. 유 대표와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 전산 간부에겐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올해 7월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보고서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알려졌다. 계엄사령부가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로 중앙선관위를 정조준하고 좌파 세력은 윤 대통령이 마치 영린이라도 건드린 듯 극렬하게 저항하는 변화의 시기에 부정선거라는 계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부정선거의 배후로 이들 정치인을 비롯해 조혜주, 양정철, 이근형, 고한석, 최정묵, 김민석의 연결고리를 들여다봄으로써 메커니즘을 읽어내고 이를 통해 사건의 이면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다산그룹과 다산인베스트먼트, 다산네트워크, 핸디소프트와 이상필, 이상산, SKCNC와 중앙선관위의 인연, 김대중 정부 남북통신망 사업, LGU 플러스와 유무선 통신 장비 등 좌파 정권이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에 특혜를 준 과정과 중국 화웨이 스파이칩 펌웨어 사건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추적한다. 또한 노무현과 한틀 시스템의 전자투표 분류기,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홍보실 인사들의 면면을 다룸으로써 부정선거의 서막이 이미 20년도 더 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고조됐을 가능성을 담담하게 파헤친다. 한국 대선에 전자개표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때는 2002년이다. 관우정보통신과 SKCNC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고 한틀 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납품했다. 이듬해 SKCNC, 한틀 시스템, 관우정보통신은 선관위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적 제재를 받았다. 전자개표기의 기한을 올린 조혜주 당시 중앙선관위 전산과장은 기소되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로부터 홍조 근조 훈장을 받았다. 조혜주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영전했다. 다산그룹이 설립한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는 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독점 공급한다. 최근에 선거 시스템은 한국전자투표가 해외에 수출한다. 그러나 루마니아, 키르기스탄 등 부정선거 논란에 국산 장비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미루 시스템이 납품한 전자개표기는 콩고 선거 부정에 화근이 되면서 콩고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력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LG U+ 무선기지국 중계기 내 중국 화웨이 장비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선관위의 정상적인 네트워크에 개입해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를 찾기 위해 서버 보전 신청 등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선관위는 소송 중 모든 서버를 교체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웨이는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의 백도어를 통해 화상 네트워크, 버추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가상 서버는 선거 데이터의 실시간 데이터를 탈취하고 명령도 내릴 수도 있다. 선관위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그램에 미리 원하는 조작 함수를 심어놓고 실행시키는 방법과 선거 당일 실시간 조작 명령도 가능하다. 백도어는 정상적인 인증 절차 없이 컴퓨터와 암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스파이 장치다. 미국 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는
2018년 10월 중국군 공작원들이 좁쌀만한 크기의 해킹용 칩을 제작해 회로 기간 마더보드에 조직적으로 이식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스카이 칩은 운영체제의 핵코어를 변경하는 기능이 있어서 통화 내용을 엿듣고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복제할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국민주권 강탈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이 보고서 집필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핵심 의혹 인물들의 연계고리를 추적하는데 상당 부분 할애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몸통을 속단하기보단 향후 사정정국 수사의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젖힌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공식 확인함에 따라 향후 사정당국의 칼끝이 부정선거 실행 세력으로 향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개탄했다. 그리고 그 기사 밑에요. 양정철 당시 민주연구원장이 말한 내용이죠.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라고 말하는데 입술이 팍 떨고 있습니다. 이때 선거 승리의 주역이었죠. 그럼 민주당으로 봐서는 영웅인데 영웅이 입술이 팍 떨고 있어요. 뭐에 겁을 먹은 것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술 떠시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선거를 이긴 홍사령탑이 이렇게 떨 일입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보셨죠? 이때 이제 저희가 양정철, 조혜주를 했고 이근형, 저희들이 이봉규 TV에서도 많이 지목했습니다. 고한석 등 부정선거의 연관성. 그런데 이 보고서로 일목요연에게 나왔다는 거에 관심이 가네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담화문 발표하면서 아주 그 도학한이라고 표현했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하여튼 소규모의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소규모의 업체가 선거 관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 업체를 얘기했어요. 업체 이름은 얘기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이 보고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관우정보통신이라든지 여기 다산그룹, 다산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한틀 시스템 뭐 쭉 나오잖아요. 이거 다 조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그 분석 보고서가 저는 맞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뭐 수사관도 아니고 저야를 뭐 음모론자라고 자꾸 치부하니까 도타이와 이봉규 의견은 묵살하고 이 보고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확인하는 작업부터 수사가 들어가면 쭉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이런 보고서가 정확한지 아닌지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개의 그 부정선거 백서도 나왔고요.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왔고요. 부정선거 애니메이션도 나왔어요. 거기에서 수많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그냥 뭉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아침 종편에서도 선관위에서도 이번에 반박을 했죠.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때문에 계엄령 했다고 어저께 나오니까 선관위가 바로 반박한 게 뭐냐면 설령 시스템이 잘못돼서 됐어도 자기들이 다 수정했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 시스템이 잘못된 것도 수정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개표 사무원까지 일일이 다 짜고 쳐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개표 사무원하고 왜 짜? 마지막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이 보고서에. 마지막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데 마지막 결과 조작해서 발표하면 끝이지 일일이 전국에 있는 투표소를 다 너희들이 검수해서 개표 사무원까지 깔 수 있어? 그러니까 맹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만 조작하면 되는 거야. 결과는 뭘로 조작해? 원격으로 데이터만 조작하면 되는 거야. 그거를 왜 개표 사무원을 얘기해? 수개표 했을 때 개표 사무원이지. 아, 니네 수검표했다고 또 우기는구나. 그건 검사만 한 거지. 개표는 전자개표기로 했잖아. 검사 일일이 한 장 한 장 다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요. 그러니까 자,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입니다. 대통령도 계엄을 했고 또 어저께 계엄을 했던 당위성에 대해서 선관위 시스템을 걸고 넘어졌고 부정선거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부정선거를 그냥 선관위 말만 듣고 우물쩍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이 뚜껑을 닫고 나머지 가지고 뭐 내란이냐 아니냐 무슨 뭐가 어떻게 됐다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본질이 부정선거인데 부정선거 이상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사형이에요. 이거 본질부터 따지고 이 본질이 잘못됐으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잘못한 거겠지. 근데 본질이 맞으면 윤 대통령이 영웅 아니야? 본질이 맞는데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했는데 영웅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웅 될 수 있다. 이거를 터뜨렸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냥 선관위 말만 듣고 묻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묻자고 그러겠죠. 안 돼 이제. 온 국민이 때려잡을 각오로 이거는 밝혀야 된다고 나와야 돼요. 이 보고서 그다음에 그동안에 국정원에서 파악한 거, 감사원에서 파악한 거, 이번에 계엄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포렌식하고 있는지 낱낱이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 조사단, 합동조사단, 세월호도 그때 국제조사단 같이 했잖아요. 그렇게 이젠 국내만 가지고 안 돼요. 이 민주당 놈들 간첩들이 하도 많아서 안 돼. 이제 국제조사단, 중립국 포함한 조사단이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에요. 이제. 등하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을 숨기고 있으며 계엄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원문을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시맥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계엄 선포문은 세 가지 방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국가 세력을 일시에 처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당시 박헌영의 남로당 세력의 잔재가 확대되어 오늘날의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으로 반국가 세력이 제압되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6위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을 추종하는 자들로 인해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고 대기업을 해체하려고 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장 등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들을 다 탄핵하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을 건국 이후에도 없었던 일을 국회가 자행했습니다. 셋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린이 돌보미, 경찰 판공비, 군부대 부사관 및 직업군인들의 월급 상승안을 전면 부정하고 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없어 부분적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몰수히 모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한민국을 원치 않는 분들은 차라리 북한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세력과 북한을 선택하는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들이, 5.16 혁명은 군인들이 나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완성할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드림.